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계업종 분석만 2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SBB 테크 좀 보도록 할 건데 적자폭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도 지금 연간 재무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이 5년 연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고, 정부 정책의 이제 수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전기차와 이제 감속기의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기업에서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5초 정도만 투자하시고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SBP 테크 뭐 다른 관련된 로봇 종목들 전 종목 모두 이제 검색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SBB 테크 이제 주가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자고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2022년, 2023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매출액이 이제 줄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가 100% 이상, 영업이익 200%, 당기순이익 100% 정도 났습니다. 적자폭이 좀 커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유를 보면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베어링 부분 매출이 감소했고, 베어링 부분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가 증가했고, 판관비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이 악화가 됐다. 또한 이제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영업 외 비용 대폭 증가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산업 손실 및 당기순 손실이 증가했다. 이 전환사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마이너스는 사실 실질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재무상의 마이너스가 찍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SBB 테크를 보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매출액 다 마이너스가 연속으로 적자가 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걱정이 좀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좀 나왔다. 그게 한 57억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빼고 본다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크게 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베어링 쪽에 대한 매출이 줄어든 건 맞지만 우리가 이제 XBB 테크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 회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관리 종목 기준을 좀 잡아봤을 때 매출액 30억 이상이 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될 수 있지만 해당이 안 되고 장기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들, 이 장기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 특례 회사들은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해서 좀 본다면 자본 총계 대비에 이제 손실폭이 엄청나게 커지면 그게 자본 잠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엄청나게 크게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3월 29일에 이제 주주총회가 SBB 테크가 열리는데 그렇다면 3월 22일까지 감사 보고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안전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 주주분들도 3월 22일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지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죠. 긍정적인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SBB 테크는 이제 KPF가 최대 주주고, 뭐 감속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고, 이렌시스, SBB 테크, 인탑스,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 생산 관련 기업으로 꼽혀 있죠. 그런데 이제 보핏에 관련돼서 엮여서 제일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건 이렌시스입니다. SBB 테크는 그에 관련된 수혜를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기대감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SBB 테크가 이제 삼성전자 감속기에 관련된 회사로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볼 때는 감속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사람이 움직이는 관절에는
관절 역할을 하는 게 다 감속기라고 보시면 돼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협동 로봇에는 감속기가 매우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국산화율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율을 또 80% 이상 만들겠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속기가 이제 로봇 원가의 3, 40%, 많게는 5, 60%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해당 부분을 볼 건데, 해당 부분을 보기 전에 앞서서 제가 SBB 테크 영상 말고 로봇이랑 기계업종 담당자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봇 테마들을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천천히 봐와 보면, 우선 제일 처음에 2023년 초반에 하드웨어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드웨어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초반에, 2023년 후반부터 4년 초반까지는 소프트웨어, 즉 GPT 관련된 생성형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로봇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하드웨어 친구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리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그냥 하드웨어가 아닌 이제 실적이 찍히게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하드웨어 종목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과 수혜로 상승을 많이 할 것이다. 즉 해당 부분들이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AI 탑재도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상용화는 뭐 2030년까지 걸리겠지만,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들은 미리 땡겨와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삼성전자가 로봇 공학의 LLM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봇 전문 학술지에 이제 로봇 GPT가 뭐냐면 챗 GPT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로봇 조작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논문을 게시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로봇을 작동하는데 오픈 AI의 챗 GPT를 적용해서 프레임워크, 일명 로봇 GPT를 소개하면서 이제 주변 환경 신호를 자연어로 변환을 해서 챗 GPT가 작업 코드를 생성하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한 건데, 해당 부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지금 테슬라를 보거나 중국을 한번 봤을 때는 테슬라 이제 옵티머스 2세대 로봇,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감속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렌시스, 뭐 SBB테크, SPG 이 감속기 관련된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기대감과 함께 감속기 부분에 대해서 매출적인 증대가 일어나면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와서 본다라면은 현재 이제 어떤 그림을 보여주느냐, 지금 3만 원대를 지켜주면서 고점은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BB 테크가 상승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면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이 4만 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 줘야지만 떨어지는 우하향하던 추세의 상단부를 돌파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4만 원 돌파 이후에는 우리가 5만 원 그리고 6만 원의 이제 매물대 라인을 볼 수가 있겠고, 해당 부분을 돌파한다면 우리가 7만 5천에서 8만 원 라인의 매물대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SBB 테크의 포인트는 3월 22일에 나오는 감사 보고서를 보고 해당 부분에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4만 원 돌파 이후를 좀 노려보는 게 전략적으로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만 원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 하단부에서 이제 돌파 이전에 좀 모아가는 흐름, 3만 원의 리스크 관리 라인을 잡고 해당 부분을 트라이 해보는 손익비 좋은 자리로도 이제 괜찮게 보이고 있다. 들고 계신 주주분들 기준에서는 4만원 돌파 여부를 주목해 보셔야 되고, 돌파 이후에
이제 5만 원과 6만 원 해당 매물대에 대해서 돌파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맞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는 게 전략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